안녕하세요. 강잼마입니다. 지난번에 포스킬을 가지고 포스킬에 각각 다른 그 접근들이 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디지털과 종이는 각각 어떻게 우리에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며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디지털과 종이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세미나에서는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저희가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여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아니면 디지털 학습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지만 최근에는 뭐 디지털 학습 사용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다면 디지털 학습 사용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수년 전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의 주제가 뭐였냐면 디지털 기기로 책을 읽힐 때와 그 다음에 종이로 읽힐 때를 두 부류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의 이해도, 학생들의 이해도를 얼마나 이해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실험을 했어요. 물론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보통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똑같은 내용을 PDF로 해서 읽게 했고요. 아니면 컴퓨터로. 다른 한 그룹은 이걸 종이에 프린트된 종이로 읽게 했어요. 내용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실험을 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유머 작가, 굉장히 유명한 유머 작가의 짧은 이야기를 읽게 하고 그 내용들을 24개 정도의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래서 그 24개 중에서 12개는 캐릭터의 특징, 그 다음에 전체 맥락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아웃라인을 묻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12개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질문하는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테일의 질문이는 그래 그 주인공은 그러면 무슨 색 코트를 입고 있었니? 이런 거고요. 거기서 맥락을 묻는 질문에서는 그날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아무 준비도 없이 집 밖에 나왔는데 그걸 뭘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그거에 근거되는 내용은 무엇이야?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었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게 어떤 그 아웃라인이라든가 추상적인 질문 또는 인퍼런스 하는 퀘스천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질문에서는 종이로 읽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간과할 수는 없는 건 노트북으로 해서 PDF로 읽은 사람들도 거의 40%가 약간 넘는 수치가 나왔고요. 여기는 7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디지털로 읽어도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종이가 맥락 이해 및 전체적인 내용 이해에서는 훨씬 더 좋더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질문 있죠? 구체적인 질문. 무슨 색 옷을 입었지? 뭐 이런 것들은 노트북으로 읽은 사람들의 정답률이 훨씬 높아서 70%가 넘어섰고요. 종이를 읽은 사람들은 한 58% 정도 정답률을 비워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쳐서 100이 돼야 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정답률 100% 정답률 중에서요. 그쵸? 그래서 정답률이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대의 명분이라든가 아니면 흐름이라든가 아웃라인의 핵심은 종이로 읽었을 때 훨씬 좋더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의 파악은 디지털로 읽었을 때 좋더라. 라는 거예요. 요새 왜 저희도 보면은 각종 SNS라든가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뉴스들이 그냥 글로 쭉 풀어놓은 것도 있는데 사진 뉴스로 이렇게 정리된 것들 보면 훨씬 저희가 이해가 쉽고 전달력이 굉장히 저희한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확실히 노트북으로 읽거나 디지털화된 그림들이 정보 전달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똑같은 건데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줘요. 그래서 자동차 모델 4종류를 주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디테일만 줍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주행거리, 그 다음에 핸들링, 뭐 컬러 옵션이라든가 뭐 수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고 여기서 봤을 때 사운드 시스템이라든가 뭐 시트의 무슨 종류 이런 거 다 주고요. 그것도 종이하고 디지털로 이제 자료를 줘요. 그러고서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해서 우수한 차가 어떤 건지 가장 모델이 우수한 거를 구분할 수 있겠니? 라는 퀴즈였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종이로 자료를 읽은 사람들이 그 아웃라인에서 이 중에 4개의 종류 차 중에서 얘가 제일 1등이 될 수 있어. 이거를 파악하는 게 더 좋았고요. 모니터로 자료를 접한 사람들은 한 40%가량 아까 그 내용을 읽은 거하고 똑같이 40%가량이 어떤 차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했대요.
결국 뭐냐면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종이로 읽은 내용이 훨씬 더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고, 디지털로 한 것 같은 건 세부적인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추론이라든가 내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건 확실히 종이로 된 책이나 내용들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은 그 사실 자체를 집중하게 해서 학습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최근에 영어를 디지털로 활용하는데 동화책이라든가 간단한 문장들이나 뭐 이런 뭐 책들은 가지만 가능한 책이랑 병행하게 하거나요. 디지털로 굉장히 많이 학습을 발달시키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어떤 패턴까지의 스토리들 또는 단어 공부예요. 단어 학습은 굉장히 그냥 그 사실 정보 하나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다가 단어가 단어로만 외웠을 때보다 문장 안에서 활용을 외웠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장 활용들은 그냥 저희가 디지털로 학습해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한 종이라는 영역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제가 또 많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디지털 학습과 종이 학습을 가지고 방해 요소를 넣어서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학습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학습을 하는데 막 소음이라든가 방해 요소를 막 집어넣어요. 그럼 디지털 학습을 그냥 시켰을 때 그 학생이 이만큼의 학습 효과를 내다가 방해라는 거를 받았을 때 디지털은 방해 요소로 인해서 이 그래프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요. 디지털 학습을 하는데 선생님이나 엄마나 도와줘요. 그랬을 때 이 상승 곡선도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 약간의 물결은 그리지만 이 폭이 굉장히 완만한 등선 정도의 파고만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효과가 그냥 어느 정도 웬만한 곡선을 그려요. 그러니 뭐냐면 혼자 학습을 해야 할 때는 디지털 학습이 참 최적이겠다. 종이 학습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종이 학습은 만약에 평균 수치가 여기라고 했을 때 방해 요소라는 게 나타나면 학습 그래프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교사나 엄마가 학습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나타나면 그래프가 쑥 아주 높은, 디지털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까지 높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한 제가 데이터를 보고, 그렇다면 학습에서 아이가 혼자 집에서 하는 숙제나 프랙티스나 아니면은 뭐 복습, 예습 부분들은 디지털로 해도 충분히 연결점이 좋지만, 만약에 이 학습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된다든가 도움을 받는 부분은 종이로 하는 책이 교사나 엄마의 협력을 얻어서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학습은 그냥 혼자 하는 학습 정도로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으며, 종이 학습은 혼자 하는 학습도 좋지만 만약에 어떤 상승률을, 그 다음에 향상을 고려할 때는 종이 학습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수업이나 또는 어머니들 학습에 또는 교사들이 수업 구성을 하실 때 좀 참고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방이나 학원 같은 데도 먼저 도착해서 디지털로 집에서 선행학습 해오게 하거나, 아니면 도착해서 잠깐 선행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고 다시 디지털 복습을 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파악하고 그런 학습들은 종이로 하면서 단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프랙티스, 그런 것들은 또 디지털로 연결을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이러한 추세도 디지털 그 노매드, 저희 같은 이렇게 디지털 노매드인지 아니면 디지털 네이티브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또 나타나요.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과, 제가 만나본 많은 선생님들과 또 저 또한 경험을 해볼 땐 디지털로 학습을 하는 것들이 데이 파악이라든가 중심 내용, 주제 파악 면에선 책이 좀 더 나은 거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렇게 집중력이 크게 요하지 않는 학습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곧 할 그 brain based learning, 뇌를 활성화, 액티베이트 시킨 상태에서 학습을 했을 때 학습이 극대화되니 그런 액티베이트 하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뇌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학습적으로는 아직은 종이로 많은 양을 해주시고 상당 부분은 디지털로도 본인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또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주도하는 학습 부분과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을 텐데요. 그 얘기도
자기 주도식 단어 외우기 시험 테스트를 아주 간단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영역이잖아요. 그 부분을 메타인지 기법하고 연결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디지털과 종이학습의 어떤 연결점과 사용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